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쿠쿠홀딩스 재무에 관한 사항을 한 번에 그냥 쫙 연결해 볼게요. 기존에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은 이건 쿠쿠 홈시스를 통해서 한번 쿠쿠에 대해서 알아본 상태에서 같은 계열 쪽에 계열이라도 뭐 회사지? 쿠쿠홀딩스가 그런 거는 재무도 일단 한번 훑어본 나로서는 너무나 탄탄해서 개념이라는 거는 버리고 그냥 뭐 핵심만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 자산 1년 안에 현금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들 그거에 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빚을 나누면은 비율이 나오는데 300%. 3배가 있다. 유동 자산의 3배가 유동 부채의 3배가 유동 부채 나누기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에 비해 3배나 더 있다. 비유동 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유동 부채의 250배가 있다. 엄청난 거지. 유보율은 계산하는 법이 자본 영역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는 43,000%인데 이게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요거를 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내가 안 빼고 계산했는데 거의 다 맞았거든. 그럼 이것도 안 뺏는 거 맞을게. 6,700억이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요거 인적 분할할 때 들어가는 뭐 감가 차손인가 증자 그 있더라고. 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하여튼 요거를 안 뺐을 때는 43,000%, 430배. 쿠쿠 홈시스는 20,000배, 28,000배. 얘들은 43,000배. 좋다. 저걸 뺀다 하더라도 반이니까 최소 20,000배. 부채율은 20%. 무너질 리가 없다. 끝. 자, 매출액 4,949억, 영업이익 860억, EPS 3,960원. 전년도 EPS가 왜 17,000원이지? 이거 뭐 잘못 이거 액면 분할했거든. 액면 분할. 이거 곱하기 5를 해야 돼. 곱하기 5. 이건 곱하기 5를 해야 돼. 나누기 5를 해야 돼. 17,000원 나누기 5 하면은 3,400원. 이거 액면 분할할 때 액면 분할 전 액면가 500원일 때이고 이때는 액면가 100원일 때. 그래서 주식수가 불어난 거지.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액면가 500인 거를 5대1 비율로 하면은 100원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유동자산이 증가, 현금성 자산 증가, 매출채권 증가, 유동채권 증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거 이렇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펀드,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이 증가,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74억 증가, 재고자산 476억에서 629억 증가, 비유동자산 증가 6,575억으로, 장기금융상품 조금 증가, 기타 비유동 채권 받을 돈 20억에서 31억 증가.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장기성은 400억에서 295로 감소. 유형자산은 298억에서 545억으로 증가. 투자부동산은 894억에서 945억으로 증가. 그러니까 얘들이 유동자산, 유형자산 사는데 한 240억, 250억 정도 썼고 투자부동산에 한 5억 정도 썼고 맞지? 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이 4,157억인데 4,581억으로 한 430억 정도 증가. 그래 자산 총액이 9,250억에서 1조 420억. 여기 부채가 2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8,000억은 자본이란 말이잖아. 맞지? 부채는 유동부채가 1,194억에서 1,275억. 매입채무 외상값 336억에서 373억.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 이건 덩어리 너무 작아서 1조인데 100단위는 1조에 100단위는 1%씩 2%씩이니까 의미 없는 거라고 봐. 의미는 있지. 하지만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수치인 거지. 그래서 패스. 이익잉여금이 1조 3천억, 이익잉여금 결손금이라고 하는 이익이 나면은 쌓아두는 돈이 40몇 년 됐으니까 44년 됐으니까 해마다 1,000억씩 쌓여도 40년이면 1,000억씩이면 4조인데 1,000억씩 안 쌓이지 맞지? 처음에는 안 쌓이지. 10년 1,000억 순이익 쌓여도 1조지만 안 쓴 것도 대단하다 이 문디들. 자, 여기서 매출액 4,949억이 원가 2,924억, 원가가 한 59% 차지하고 전년도 동분기는 넘어서 버렸어. 전년도. 그리고
판관비가 1164억 23%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860억 17%는 영업이익이 17% 굉장히 잘 나오지. 기타 이익 34억 기타 손실 18억 그러니까 깔끔해요. 요거는 어찌 보면 금융수익 85억 금융원가 19억 의외로 얘들 금융수익이 야들 한 5천억 정도 굴리더라. 모토닉은 한 3천억 정도 굴리고 동개발은 한 4천억 정도 굴리든가 자기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기타 수익으로 금융 수익으로 뭐 이렇게 주식 뭐 사든지 뭐 펄드 사든지 채권 사고 펄든지 사고 팔고 뭐 이래가 수익 얻는 거. 지분법 손익은 지분법은 내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만큼 가져온 이익이 515억 전분기에는 200억인데 500억 그러니까 지분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는 소리겠지.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이게 쿠코홈시스가 40%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쿠코홀딩스 그리고 쿠코전자도 잘 됐고 당기순이익이 1231억으로 24%의 순이익이 나왔고 EPS는 3963원 전분기에는 액면가 그걸 계산했을 때 2800원 1년 예상 5200원을 잡았을 때 PR은 3.59배 개 싸다 3배 그리고 EPS 4년 평균이 3,284원, 올해 예상 평균 EPS 5,284원 대비 60%가 4년 평균에 비해서 상승했다. 그래서 PEG를 계산하면 퍼 나누기 60 하면 0.059. 피터 린치가 말하는 0.5면 무조건 사라고 하는 수치에 PEG 그루스 레이시오가 0.059 미친 듯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ROE는 리턴 온 에쿼티 자본 대비 돌아오는 비율 만원을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얼마 들어가냐 18원 18% 18.9% 19% 만원 투자하면 1900원 돌아온다. 이거는 PER 3.5라는 거는 만원 투자하면 3,500원이 돌아온다. 그러면 3,500원이 들어오면 이거 39%란 말이야. 36% P로 시작된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R로 시작되면 높을수록 좋고 ROE가 18% PER이 3.5% PEG가 0.059% 9배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 얘들 매출 지금 5천억이잖아 4949 뭐 1,500억 뭐 4949니까 2,500억 2,500이잖아 맞지 3분기니까 3이런 3 6 18 1,600억 더 더하면 못해도 6천억 치자 시총 6,700억에서 나누기 6천억 하면 1 PSR 1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뭐 바이오는 8 이칸다카데. 자, 그래 비하면 모든 데이터 액면적인 데이터 재무제표상에서는 모든 게 저평가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봐봐. 당기순이익 860억씩 들어오고 당기순이익 2021년에 1200억씩 들어오고 배당금 205억 주고 배당금 186억씩 주고 배당금을 안 주는 건 아니야 맞지? 자본금이 6,736억에서 8,646억으로 증가하는데도 ROE는 그래 됐고 영업활동현금으로 플러스 투자활동현금으로를 보면 마이너스 232인데 여기에 금융상품의 처분 5,000억대지 5,800억대 자 금융사동 취득 5,800억을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낸다 5,800억 그래서 금융수익이 3분기까지 한 80억이고 그 모토닉은 한 3천억 정도 굴리는 거고 동개발은 한 4천억 정도를 굴려. 왜? 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얘들이 부채가 다. 모토닉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6%고 동개발도 한 20몇 %. 최근에도 10몇 %인데 조금 이제 은행이 좀 땡기게 있어가지고 20몇 %라서 갚을 거보다 굴리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굴리는 거지. 그리고 모아둔 잉여금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 유형자산 건물 사는데 뭐 245억 쓰고 건물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겠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한 190억 쓰고 투자는 자기 회사에 연관되는 투자는 뭐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말고는 뭐 자기 회사에 연관되는 뭐 그게 없잖아 맞지 그냥 돈놀이 하는데 돈놀이가 까먹지만 하면 또 그것도 괜찮다 맞지? 괜찮잖아 맞지? 모토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팔아가는 돈이 안 되는데 뭐고 돈놀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돈놀이 그걸 돈을 굴려가지고 배당금을 그 돈으로 배당금을 주거든 40% 순이익의 40% 배당률이 40%라고 주가의 한 3.5% 정도 대단하지? 이 회사도 지금 쿠코홀딩스 20%를 주가의 3%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한 순이익이 한 20 많으면 2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돼. 그에 비하면은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한 배당금 주가의 배당금이니까 모토닉은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인가? 모토닉을 왜 지금 왜 모토닉 나? 모토닉 3,300만 주야. 여기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1,100만 주. 저들이 샀어.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1,100만 주야.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게 1,100만 주잖아. 또 여기 또 대주주가 뭐 대주주란다. 또 뭐 기관들이 사고 이러면 또 한 400만 주가 500만 주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그 정도밖에 유통 안 되거든. 그러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배당을 안 줘.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배당을 주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배당. 얘들도 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배당을 안 가져갔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기 비하면은 얘들은 참 애매하다. 맞지? 하여튼 금융 수익으로 돈은 잘 굴리고 있다. 잘 굴리고 있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배당 205억 줬다. 시작할 때 254억에서 기말해 보니까 386억이 됐네. 132억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 작년 대비 증가했다. 자, 주속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구본아 첫째 아들, 구본진 둘째 아들, 자기 주식, 회사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구자신 아버지 창업주 이렇게 해서 한 69%, 8% 정도 저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 정도가 일반 일반 개미들이 일반 특수 관계자들 말고 가지고 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는 3,565억, 현금상자산 386, 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1,500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527억, 뭐 이런 것들이 142억, 요게 돈이 굴린다는 소리겠지. 매출채권은 받을 돈 일해주고, 자 매입채무 외상값 373억, 부채 331억, 얼마 안 되고. 이게 장부 내역을 보면은 여기 527억이라고 있잖아요. 공정 가치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요번에 단기에 손익이 볼 수 있는 요게 매출 채권이나 외상가 뭐 받을 돈 이런 거는 상가 고원가로 들어가는 거 항목이고 현금성 자산 이런 거고 매출 채권 요거는 이제 주식 펀드 채권 이런 거지. 산 거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든지 뭐 출자를 해가 뭐 이런 그런 것들. 기타 포괄도 같은 비슷한 걸로. 근데 요게 얘들이 안 좋은 게 어찌 보면 안 좋은 거지. 어떤 회사 유한양행, KSS 뭐 또 생각나는 게 그거 뭐지 소재주 그거 뭐지 뭐지 그거 내가 좋아했던 소재주 회사 소재주 회사 그거 뭐지 그 있잖아 나 그 뭐고 근데 정말 좋아하는 소재주 미원상사 내가 사지도 못하고 미원상사 같은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에 유한양행, 미원상사, KSS 해운, 풀무원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아주 꼼꼼하게 단기 손익공정가치 527억인데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본들 그것만 보면 그냥 쫙 읽힐 수 있는.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안 보여줘. 527억 샀어. 자세히 안 나와. 뭘 샀는지 그냥 증권 샀는데 너들이 알 필요 있어 이런 거지. 좀 부실하지. 부실한 게 자기들은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세세하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건방진 생각들. 그래서 뭘 샀는지는 몰라. 하여튼 요거를 알고 싶으면 IR한테 전화 걸면 알려주겠지. 알려주겠나? 알려줄란가? 하여튼 궁금하면 전화 걸어오고. 자, 그런 식으로. 자, 단기 손익공정가치 여기 수익증권 231억, 295억 이렇게 527억치 정도 되잖아. 527억치 정도 되잖아. 이게 이거란 말이지. 공정가치 유동 1년 안에 팔 수 있는 거 1년 이상 걸리는 것들 사는 것들 수익증권으로 샀는데 사무신탁과 관련하여 현대차 증권으로부터 증권회사겠지 10억 원 가까이 지급액을 수령했다. 질권이 선정되었다. 이런 말만 있고 이게 비유동이 뭐 어떤 종목인지 어떤 항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하다. 그래 요거를 굴려가서 520억을 굴려서 처분이익이 20억, 자산평가이익이 29억 벌었다. 수익은 괜찮다 맞지? 수익은 괜찮다. 수익이 괜찮은 건가? 4% 수익 괜찮지? 한 500억 굴려가지고 이만큼 수익 얻었으면 자 괜찮다. 기타 포괄은 상장 주식에 47억치 샀는데 비유동 요것도 자세히 안 나와. 어디에 샀는지. 회사채를 66억이나 샀는데 유동은 1년에 바꿀 수 있는 건 28억 샀는데 초에 합치면은 한 14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 샀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재물을 봐도 안 나와. 성의 없어.
뭘 샀는지 유형자산 244억 안 나와. 뭐 이렇게 유형자산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또 뭐지 그거 건물, 자산, 땅, 토지 또 하도 유형자산을 요즘 안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건물 말고 굴뚝 다리 같은 거 있거든. 그런 자산도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 좀 세세하게 표현했는데 얘들은 표시한도 안 해. 유형자산 달랑. 내가 그냥 단축하는 것처럼 무형자산 달랑 이런 식으로 해. 투자부동산 요거는 뭐 있네. 투자부동산.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만 봐서는 세세한 거는 안 보여. 세세한 거는. 하지만 샀대. 뭘 샀는지 몰라. 금방 진 거지. 70%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 금방 져도 된다 맞지? 70% 정도. 저거 지분이 70%니까 싫으면 가든가 이거겠지 맞지? 우린 돈 그래도 잘 벌어. 우리는 니들이 안 해도 더 잘 벌어. 하지만 상장을 했어. 하지만 내가 70%야. 내가 힘들면 내 주식을 팔겠지. 아직 안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 쪼대를 할 거야. 그런 거겠지. 이게 아버지 때 구자신 때에서 이렇다라면 아들 구자신 나이가 45년생인가 44년 46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41년생이다. 80인가 그렇거든. 81. 아직 많이 남았잖아. 맞지? 손 띄면 아들이 26살 때 아들 낳았던데 아들이 나하고 아닌데 27살 차이 났던데 50 아닌데 하여튼 50대 초중반 아드님도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할까? 근데 배운 게 그거잖아. 애매하다이 모험이다이 근데 하방은 없는 모험이다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지 않아. 하지만 돈은 잘 벌어. 혼니 잘 벌어. 열심히 잘 벌어. 봐봐. 쿠코전자 코코밥솥 만드는 청고 복고 유한공사 중국 회사 다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 아메리카에서는 적자 3,400만 원. 코코 베트남 11억 적자. 나머지는 다 흑자야 흑자. 영업이익 매출 당분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코코전자 플러스 청도 복고 유한공사 중국 공장만 5억 9천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현금성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잘 들어오고 있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쿠코전자 246억이네요. 그러면 쿠코전자의 유형자산이 246억 정도 불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맞지? 이것도 231억 불어났네. 그럼 뭐가 유형자산이 불어나지 모르겠다. 미국도 231억 투자자산이 불어났네. 이건 뭐 땅 사고 이런 건 아니겠지. 자, 이걸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엔탑 지분 40% 엔탑에서 버너 같은 거 대피는 기술 그런 것들 요 사오들 아이가 저 사업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 투자 조합도 39% 지분을 해가 돈놀이도 하고 이 돈놀이로 한 5천원 굴리는 거겠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가야개발이 뭐더라 15% 지분은 계속 상승하고 이게 출자 관계기업 투자한 게 4,581억 출자금이 4,581억이란 말이지. 4,500억 출자금만 얘들 시총 6천억이잖아.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다. 자 봐봐. 배당금 코코홈시스에서 54억 받고 엔탑에서 37억 받고 시너지 메다인 8억 받고 이러니까 배당금은 한 101억 받아. 배당금만 앉아서. 자 코코홈시스 요번에 1334억 3분기까지 엔탑 68억 가야개발 52억 요거는 32억 손해 뭐 이렇다 하더라도 1300억이나 벌었는데 뭐 손해본다 하더라도 맞지? 매입채무 외상값 670억 외상값은 얘들은 뭐고 부채 이거는 지금 부채 볼 필요 없대. 20%밖에 안 되는데 뭐 맞지? 21년 주총 결의를 통해서 8월 10일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했다. 한 주당 액면 분할 효과를 반영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 숫자만 변하는 거지. 주식 700만 주에서 3,500만 주가 되는 거네. 기존에 700만 주에서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700만 주에서 700만 주라는 말은 이 700만 주라는 말은 시작할 때 500원, 35억으로 그냥 시작한 거야. 처음에 그냥 회사 차릴 때 거의 700만 주, 처음에는 700만 주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자기들 법인하고 상장 정은 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저끼리 주식 불러가 했는 게 700만 주에 700, 거의 뭐 신생 업체들, 엠노 500만 주, 뭐고죠. 슈피겐 600만 주네. 아, 맞네. 그래. 슈피겐 같은 거 600만 주. 돈을 잘 버니까. 돈을 땡겨올 필요. 자본이 불어나는 이유는 뭐다?
주식 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본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자본이 불어난다는 게 자본이 불어나는 거는 이익이 나서 불어날 수 있지만 신생업체는 이익이 안 나잖아. 근데 자본이 불어났다는 소리는 외부 자금을 땡겼다. 외부 지분을 땡겼다. 근데 700만이라는 거는 땡기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크다. 왜? 주식수가 자본인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700만 주라는 거는 주식 소각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액면 분할하기 전에 7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회사채 쓸 필요 없이 은행에서만 빌린 돈으로 뭐 신주 인수권 부수 사채 CB, BW, 뭐 RCPS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전환 상환, 전환, 변환 우선주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을 졸라 잘했다는 거지. 일을 밥통이 계속 팔려. 돈이 통장에 계속 톡톡톡톡 쌓여. 돈이 너무 많다. 여기서 이 회사가 완벽하게 주주들한테 뭐고 배당을 한 5%씩 6%씩 줘버리면 입 꼭 닫고 맞지? 와 좋다 하면서 이거 안 가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당 해버리면 입 꼭 닫고 맞지? 주주들이 미친듯이 좋아할 낀데 그것만 해도 될 낀데 맞지? 근데 안 했다라는 거는 뭐 하려하지? 이걸로? 근데 하방보다 상방이 더 크다. 이거 일은 잘하는데 주주들은 그렇다고 배당이 낮지는 않아. 3%야 3%. 지금은 올해부터 3%의 배당 이익률을 상승하는 걸로 2024년인가 2024년까지 3년을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나 맞지? 그래. 그 굳이 말하는 거는 너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난 주주가 아니니까 3자 입장에서는 그래 회사 차원에서 IR 차원에서 얘기하는갑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작년에도 3% 가까이 받았는데 또 왜 3% 준다고 말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주는 게 어디고 맞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고 기존에 주던 걸 왜 생색내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모토닉을 보면 모토닉은 1100만 주 3300만 주 중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1100만 주 30%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1100만 주 그럼 얼마야? 시중에 풀린 게 1100만 주인데 거기서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몇백만 주 하면 요만큼 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배당 3.5%씩 걔들은 순이익의 40% 그럼 모토닉이 그리고 평균 건승연수도 18년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모토닉이 주주를 더 챙기는 건가? 이걸 한번 고민해봤지. 코코가 주주를 더 챙기나? 모토닉이 더 챙기나? 둘 다 챙기는데 얘들은 그 대신에 사업을 확장을 하질 않아. 자동차 부품밖에 없어. 코코홀딩스는 처음에 밥통으로 시작해가 정수기 뭐지? 렌탈 또 뭐고 청정기 뭐고 또 뭐 인덕션 와 키우고 있잖아. 그리고 보면 코코홀딩스가 일은 더 잘한다. 아재 이래 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뭐 이런 볼 것도 없고 감자차손 그래 이 감자차손이 있더라. 이게 액면 분할을 하면서 손해 보는 거를 여기 넣는지 이게 기존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제 자본이 뭐 1조 뭐 그렇다면 그걸 이제 띠 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 되는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 패스. 일단 요거까지 빼더라도 얘들은 돈이 자본금이 넘쳐난다. 이걸 6,200을 빼더라도 1조니까. 자, 이익잉여금 1조 2천억이잖아. 여기서 6,700 뺀다 해봐야 아이까 6천억이라는 거지. 이마에 쌓아두고 뭐하나 말이지. 이거를 미쳐본 이익잉여금 이게 그렇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거. 내가 벌었는 거 쌓아뒀더니만 이만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한 1년 전인가 미처분 기업의 그 출자금이지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을 얼마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부여하겠다. 이렇게 버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지. 기업이 왜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그런 소리 나오나 맞지? 매겨야 되겠지 세금. 이런 거는 매겨야 되겠지.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배당금을 주겠지. 맞지? 이게 바로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회사가 바뀌는 게다니까.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써야 되니까
투자한 데 쓰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주든지. 배당금을 주면 주주들도 좋고 저들도 좋고, 배당금을 주면 또 우리가 배당금 받은 배당금에서 또 세금 주니까 나라도 좋고, 니도 나도 다 좋잖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뭐가 좋다? 적으면 좋지. 대주주면 좋지. 왜? 대주주는 주식 못 팔잖아. 팔 수는 있지만 팔면은 이상한 신호라고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니까 안 팔잖아. 저들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맞지? 그러니까 저들이 미쳐본 인력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좋고, 저들이 원하는 정권이 오면은 이거를 계속 꿍쳐놨다가 뭔가를 쓸 때 저들이 더 유용할 때 쓰는, 지금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세금 매기는 것보다 배당금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배당금 주겠고, 맞지? 안 그러면 투자하는데 더 싸게 먹힌다 싶으면, 그러면 저들이 또 회사 하나 차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거기다. 하여튼 간에 쓰는 거잖아, 맞지? 뭘 하더라도 쓰는 거잖아. 그러다가 회계 뭐 이렇게 조작이나 이런 걸리면 작살 나는 그겠지만, 이런 거는 법안으로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어야 된다. 이마에 쌓아두고 많어. 맞지? 이거는 돈은 잘 버는데, 욕쟁이 할매집이다. 욕쟁이 할매집. 욕쟁이 할매는 감정은 없잖아. 근데 장사는 잘 되고, 요거를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내가 이 꼬라지 이걸 꼬라지는 뻔히 보이는데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회사 떨어질 하락은 없는데 사야 되나?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확률이 더 커 보이는데, 만약에 하나 구자신 그러고 이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고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먹인다 하면 분명히 이걸 더 쓸 건데, 그럼 1조 2천억을 써야 되는데 그럼 눈에 더 오잖아. 또 배당을 더 주든지 뭐 할 건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애매하다. 판매비 관리비 뭐 볼 거 있나? 1191억에서 1163억. 최근에 올라갔던 건 용역비 조금 올랐고, 광고 선전비 조금 더 올랐고, 직업 수수료 45억으로 좀 올랐고 27억에서, 운반비 40억에서 59억으로 좀 올랐고, 급여 137억 좀 올랐고, 비용은 원재료 사용비, 원가 플러스 판관비, 원재료는 1596억, 그리고 재고자산은 기존에 있던 거 68억 정도 더 썼고, 종업원 급여 322억에서 356억 더 썼고, 무형 상각비 조금 증가했고, 수수료 증가했고, 아까 전에 봤던 광고 선전비 증가했고 264억으로, 외주 가공 용역비 538억에서 619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729억에서 872억 4088억으로 증가했다. 증가해도 뭐 그만이 많이 넘는데, 기타 수익 아까 말했듯이 외환 차익 11억. 근데 얘들이 의외로 기타 수익이 낮아. 35억 대 34억. 기타 비용은 외환 자손 뭐 18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금융 수익이 이자 수익, 그리고 이자로 한 32억 벌고, 아까 전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500 얼마 527억 그걸 굴려가지고 20억 29억. 처분 이익은 팔아서 20억이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29억의 이득. 근데 이걸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얘들이 세세하게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원가는 19억 나갔고, 순이익은 EPS는 3,900원. 영업활동현금으로는 볼 것도 이거 깔끔한 이거 한 페이지. 이봐라, 자본 변동 이거 한 페이지, 영업활동현금은 한 페이지야. 이런 회사 없었지 이때까지. 최소 2-3페이지인데 맞지? 그만큼은 부실한 건 아닌데 적을 것만 적었고 정성스럽지 않다. 야, 라면 먹어. 계란 안 넣고 파 안 넣고 물 대충 맞추고 라면 넣는.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맞지? 라면은 맞잖아. 라면 맞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 이것들 매출 채권 138억 증가, 기타 자산, 재고 자산 증가 139억. 근데 전체 자산 중에 139억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의미 없는 거지 이거는. 소송은 퇴직금 100 몇 명이더라. 120 몇 명, 20억 정도, 20억. 퇴직금 청구 소송. 이게 쿠쿠전자더라. 쿠쿠전자 퇴직금. 쿠쿠홀딩스가 이거 쿠쿠전자 거. 좀 주지 이런 거는. 이런 거 주고 맞지? 얼마 줬노? 참 돈 저마에 쌓아두고. 뭔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맞지? 나 퇴직금을 이렇게 된 건 처음 봤다. 자, 매출 거래 이게 자기들끼리 관계회사들끼리 관계기업 매출 95억 발생시키고 배당금은 101억 벌어들였다. 그리고 받을 거는 관계기업들한테는 쿠쿠홈시스에 95억 총해서 103억 받을 게 있고, 기타 채권 44억 받을 거, 외상값은 58억. 엔탑이 부품 가져와 주는 거거든. 그 쿠쿠전자에 41억 정도. 관계기업 쿠쿠홈시스에 435억
자금 거래가 있었다. 증가. 요번에는 30억 남았다. 400억 갚았다는 소리겠지. 자, 그걸 봐봐요. 지배회사는 당분기징, 지배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지배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비상근 이사에게, 최대 주주이자 비상근 이사에게는 구본학이잖아. 최대 주주이자 구본근 이사. 맞지? 구본근이겠지? 아닌가? 최대 주주면 제일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맞지? 비상근 이사. 아닌데 최대 주주는 몇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하여튼 91가 중에 한 명이겠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10억에 팔았다. 저거한테 10억에 팔았다. 비상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뭐 팔 수는 있지. 팔 수는 있지. 팔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은 이때까지 현 행실을 보러보면 좀 더 싸게 사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넘기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고 덕을 보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살 거를 회사를 거쳐가 사면은 내가 바로 사면 되는데 회사를 거쳐가 사면은 뭔가 더 이득이 될 때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지. 말라고 그 회사를 거쳤다가 내가 사겠노? 정말 깔끔하게 정말 내가 정말 큐어하게 생각하면은 아 내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회사가 가지고 있었네 이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겠지. 맞지? 얘들이 평상시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는데 얘들이 그렇게 막상 내가 지금 필요한데 회사가 가지고 있었네 이거 알겠지. 나중에 내가 가지고 수 있으니까 회사가 미리 사놔야지. 내가 사놓기엔 좀 그거 하니까 그게 좀 더 크게 좀 맞지? 아이 참 짱난다. 내부 거래 재고는 한 411억. 예전에는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 막 이래 저거들끼리 내부 거래가 90% 이상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거 막 좀 그래 됐는데 그래 내가 그거 찾아본다고 쿠쿠홀딩스를 찾아봤는데 요번에 내부 재고는 411 한 10% 정도밖에 없네. 그래서 내부 재고는 이제 패스. 자 배당 쪽 넘어가면 자 이거 어딨노? 배당은 순이익의 20%에서 19% 정도를 배당으로 줬다. 3.3% 정도, 3,3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액면 분할 전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 600원 정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 3년 2.9% 줬는데 이제 2022년부터 4년까지 3년 평균 3% 이상 주겠다. 라 하니까 주주들이 뿔난 거지. 야 평균 2.9%씩 3%씩 줘놔놓고 뭐 3% 이상 준다 하노. 똑같은 말을 왜 하노 하면서 성질 난 거지. 근데 뭐 기존 주주 입장이 아닌 내가 봤을 때는 아니 평균보다는 높네. 이렇게 쓰잖아. 맞지? 아니 3년 평균 5년 평균보다는 3%니까 0. 그러니까 10% 이상 올린 거잖아. 배당 성향을. 맞지?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래 보는 거지. 자 또 뭐 있노?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은 0.6% 정도 설정한다. 그러니까 912억 매출 받을 돈에서 0.6%만큼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고 미수금에서는 17% 정도가 못 받았고 원래만 그렇고 뭐 하여튼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0.15% 0점대니까 거의 다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밥통 팔아가 다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아 저거 계열 쪽으로 넘겨야 그러나? 하여튼 저거 팔아가 다 받는다. 재고자산은 이거 뭐야 전사 629억이고 6% 자산이 6% 그리고 회전율은 7.3회 이렇게 된다. 원재료가 119억으로 조금 증가 그리고 상품이 246억으로 조금 증가 제품이 195억으로 조금 증가 이렇게 됐다. 또 뭐 있노? 자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회장 구자신 비상근 이사 구본학이네. 비상근 이사한테 팔아듣겠잖아. 맞지? 비상근 이사 구본학 맞네. 지가 저거 회사 거 지가 사가 아들이네. 아이 가면 이것도 아이 고려대던데 고려대. 그럼 봐봐 이사회가 하나 둘 셋 넷 5시거든. 비상근 이거 상근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대표이사 여기서 아이 한단 말이야. 실세가 경영 총괄 하네. 경영 전반에 대한 관무 업무 경영 전반에 관련 업무 구자신 회장이 물러나야 이 사람이 어떻게 아직 영향력이 너무 크나 일대가 아니 보통 대표이사를 안 하고 그거 하잖아. 총 회장 그냥 총 그걸로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 다수결로 해도 2명 일단 찬성 1명만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
2명 반대, 1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반대잖아. 맞지? 맞지? 에이, 봐라. 전자투표제 미도입, 서면투표제 미도입. 필요 없다는 거지. 뭐, 그거 뭐하려고 우리가 그냥 도장 찍으면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뭐하러 하노.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새로운 신문물류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지. 9번학 42%, 9번진 18%, 둘째 아들, 구자신 6점 몇 프로에서 2% 팔아가 4.86%. 팔았다고 또 난리더라고. 팔았다고. 6.97%에서 2% 정도 팔았잖아. 맞지? 2% 정도 팔았는데 팔면은 이게 왜 49만 주에서 170만 액면 분할했거든. 곱하기 5를 해야 돼 이게. 5, 4, 20, 200만 주에서. 아닌데. 200만 주에서 맞나? 시간 75만 주. 요거는 모르겠다. 숫자가 왜 하여튼 주식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그 상속세가 제일 적게 나가는 게 돈을 주면은 바로 그대로 떼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주식을 주면은 주가에 또 나가니 그냥 팔아버리면 그걸 다시 얘들이 사면은 그건 또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주가를 팔았잖아. 그럼 돈이 필요해서 팔았까? 한 500억 정도 땡겼다 가는 것 같은데 요거 그거 팔아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현금이 필요해서 상속세 내려고 그럴 수도 있지. 맞지? 팔 수도 있지. 70%면 팔 수도 있지. 얼마 전에 클래시스 85% 가지고 있는데 10% 팔아가지고 확 떨어졌거든. 팔 수도 있지. 파는 거 가지고 한 50%까지 팔아도 된다. 팔아도 된다. 한 40%까지 팔아도 된다 생각한다. 한 30% 정도. 왜? 파는 게 맞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많아도 그렇잖아. 맞지? 너무 적은 것도 그렇지만 너무 적은 데서는 그렇지만 파는 거는 괜찮은데 팔 때 만약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줍줍 타이밍이라고 주워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2% 팔았다고 시장이 출렁거렸거든. 2% 팔았다고 70% 중에 거의 70% 중에 2% 그건 조금 그때는 만약에 주주라면 주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타이밍. 5% 이상 주주는 9번화 9번진 개인 주주는 19% 680만 주. 자 구자신 41년생이다. 그러니까 80살. 지금 2021년이니까 고려대 경제학과 65년도에 고려대. 와. 그러니까 예, 일제시대 때 광복전에 태어나가 6.25 거치면서 고려대까지 들어갔다. 와 이거 구시 일가 성광전자 대표이사를 78년에 고려대 24살이제 졸업 24살에 졸업해서 78, 13년 37에 대표이사 됐네. 사장이 됐네. 37에 맞지? 37.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37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맞지? 와. 35 돼야 되는데? 37 맞잖아. 48, 37. 자, 그러면 아들은 20년 근무했거든. 자, 성광전자 95년도에 입사. 95년이면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뭔데? 20년 중임인데. 이사를 20년 했단 말이야? 재직기간이 20년인데? 이거 95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었잖아. 하여튼 짜증난다. 95년부터 들어갔다 그러면 25살. 얘 나이가 69년생인가 나보다 7살. 가만 53살. 빼기 25. 28에 입사했네. 28에 입사했다. 그러니까 사회 나오자마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야 일로와 하면서 딱 들어가 졸업하고 석사하고 95년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했네. 맞지? 22살
24살 회계법인 있고 성강전자 그러고 뭐야 95년이니까 코코전자 9년 만에 37에 똑같네. 나도 37에 사장 됐으니까 너도 사장해 하면서 대표이사. 그러고 17년부터 지금까지 코코 이거 물적 분할 했으니까 네가 굴려 이러면서 28 37에 코코전자 대표이사 했네. 야, 다 근데 이 고려대 쪽이 많더라고. 고려대 맞지? 성광 고려대 라인이야. 직원들 평균 건속 연수는 6년이다. 6년이다. 여자는 2.7년, 남자는 7년. 그러고 보면 저기 쿠쿠 홈시스는 렌탈과 연관돼서 그런가. 걔네들은 이게 직원들도 별명 없네. 쿠쿠 홀딩스에 연관되는 직원들은 쿠쿠전자 직원들 이런 건 다 안 넣는 모양이다, 맞지? 아, 참.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만 봐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구자신 연봉 5억이고 그리고 상여금 1억 3천인데 얘들이 뭐 배당금이 더 받아간대 뭐. 관계회사 19개가 있다. 엔탑, 지니스, 가야개발, 쿠쿠 사회복지재단 이렇게.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국, 호주 이런 식으로 있다. 비상장 회사 13개. 내부거래위원회. 그리고 쿠쿠전자에는 전기압력밥솥 생산,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공적칭전기 생산, 엔탑은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내솥 코팅과 워킹 코일, 그리고 제니스는 도료, 제조, 부동산 임대. 자, 쿠쿠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봉사, 가야개발은 골프장. 쿠쿠 일렉트로닉, 쿠쿠는 칭다오는 전기압력밥솥. 자, 말레이시아는 가전제품 생산 유통, 수출이 부동산 임대. 쿠쿠 아메리카는 전기밥솥 판매, 아마존 오버스타, 쿠쿠 말레이시아 요 인터내셔널은 정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렌탈 및 판매, 쿠쿠 인터내셔널 여기는 정수기 전기밥솥 공기 렌탈, 쿠쿠 글로벌은 IT 서비스, 그리고 쿠쿠 글로벌 인도네시아는 정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렌탈 판매, 인도네시아 애플리언스 이 뭐야? 베트남은 전기밥솥, 중국 홈시스 상유무항공사 여기는 전기밥솥, 쿠쿠 렌탈 아메리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판매, 북고 전자상무항공사 상무유항공사 전기밥솥, 쿠쿠 오시아니아 이렇게 저기 호주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판매 이런 식으로 있는 회사들. 아이 참 이것들. 타법인 출자은 아까 5,031억 출자했다 그랬고 매출 매입 거래 매출 엔타비에 323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나머지도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쿠쿠 전자가 157억 매출 뭐 이렇게 쿠쿠홈시스가 135억 매출. 이게 뭐지? 매출 매입 매출 여기에다가 매출이 발생된다. 우리 쿠쿠홀딩스가 쿠쿠 홈시스한테 135억 매출이 발생되었다 이 말이겠지. 자, 종속회사 쿠쿠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 아까 얘기했던 거고, 제재 현황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 표시기 정보 누락 요거는 시중 유통되는 몇 종 다 과징금 받았어. 똑같이 받았다. 18년도에 이 쿠쿠만 받은 거 아니다. 또 요거 이제 인적 분할할 때 쿠쿠홀딩스가 0.54 분할 신설회사 쿠쿠홈시스를 만들 때 인적 분할할 때 0.45 0.54 대 0.45 이렇게 100을 농갈라는 거지. 그래서 분할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요게 이제 뭐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6천 억 10억 100억 659억에 659억 이게 그 감가차손이 발생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분할 전에 보유 중인 자가 주식이 분할에 따라 인적 분할 신설회사 쿠쿠홈시스가 키쿠홈시스의 지분에 할당하는 만큼 분할 존속회사 쿠쿠홀딩스의 자본 항목에서 자산 항목으로 재분류되어서 자산 금액이 증가했다. 증가한 자산 금액은 분할 존속회사 쿠쿠홀딩스가 분할 전 보유한 자가 주식 장부 금액의 분할 존속회사 쿠쿠홀딩스가 보유하게 될 인적 분할회사 쿠쿠홈시스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의 공정가치 평가에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여기 그래 반영되었더니만 마이너스다. 이것서 감가 주식인가 그 감가차손인가 그렇게
그 세무 요거에는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 해석을 내가 깔끔하게 못하겠다. 자, 또 뭐 있노? 이거 끝났네. 아, 참. 그래가 여는 오는 마무리는 그 다시 한 번 더 이제 짚으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게. 마무리는 마무리로